절대 전략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 미국장과 함께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우리 증시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또 심리가 좀 악화된 측면들도 많았을 텐데 코스닥이 특히 어제 거의 4% 가까이까지 내려갔잖아요. 오늘 그 하락폭의 절반은 딱 회복을 했고, 그리고 코스피는 약간 탄력이 좀 저조해지나 싶기도 한데 장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뀔 것인가가 매우 중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절대 전략을 세우기 위한 그런 핵심 기준들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현재는 미국의 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진짜 그 금리 전망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현재는 베이비 스텝 쪽으로 일단 대세가 나오고 있어요. 대세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정말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실리콘은행 파산됐었을 때 그 이슈보다도 제가 100배 더 중요한 게 금리에 관련된 부분이다. 연준의 이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 변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요거를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을 잠깐 좀 보면 2380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시기. 이게 2021년도 8월달 고점 이전에 우리나라는 저금리 시대에서 살았죠. 그죠? 저금리 시대. 그리고 2022년도 3월달에 금리 인상이 발생이 되면서 제로금리에서 4.75%. 그래서 중금리 시대로 1년 만에 짠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확산 여부, 그 다음에 각국 정부의 대응 정책 이런 거 분석하고 대응하면 또 틀립니다. 또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걸 가보자. 근본적인 것을 가보자. 자, 일단 저금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금리. 그 다음에, 중금리. 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시장이 정말 깔끔하게 보이고요. 왜 폭락장이나 급락장이 나왔을 때 왜 우리가 배터리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반도체 가운데 왜 삼성전자와 바이오에서는 산발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일단 저금리 때는 쉽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서 기술력으로 또는 사기치는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나중에 거품이 껴서 폭락이 나와요. 왜냐하면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거품이 낀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중금리는 출발 자체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금리. 자, 지금 여러분들 돈 빌리기 쉽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중금리 시대에는 돈을 잘 안 빌려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안 빌려준다. 돈을 잘 안 빌려준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즉, 뭐냐면, 강남 같은 기업만 사업하기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1등한테 쏠리니까. 신용이 좀 안 좋거나 기술력이 떨어지면 돈을 안 빌려줘요. 오죽하면 롯데건설도 롯데 케미칼 지원 안 받으면 안 산단 말이에요. LG화학채권 겁나 잘 팔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중금리 시대로 넘어갔어요. 저금리에서 중금리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미 기준금리가 1998년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잠깐 높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게 5%를 넘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를 했었고 미국이 제로금리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었었어요. 우리나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중국을 성장과 함께 하면서 왔었으니까. 그때는 공정한 자유무역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죠.
똑같은 5%라고 하더라도 2000년도 초반대의 5%가 지금 다른 겁니다. 그때는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지 않았고 지금은 중국을 괴롭힐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금리보다는 정치적인 요인들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요소도 함께 봐야 되는 거고 중금리 시대로 가는 게 때문에 돈을 잘 쉽게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추세 못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거품이 끼는 기업들이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세 하락도 어렵겠구나.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 박스권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중금리 시대는 거품이 끼는 기업이 나오기가 애초에 힘들어요. 돈을 잘 안 빌려주기 때문에.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살아남는 업체들은 1등한테 쏠림이 더 심해진다 이거야.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들한테만. 이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한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봐요. 그러면 박스권이면 빠지는 게 좋은 겁니까?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자, 박스권이면 2,500에 다가왔었을 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팔았다가 다시 폭락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겁니까? 박스권은 싸게 사는 게 유리해요. 같은 돈을 수량을 계속 늘릴 수가 있으니까. 대신 박스권에 대한 뭐만 있으면 돼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박스권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 기준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식이나 정보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논리로 세울 것이냐를 보는데 그냥 돈을 보자는 얘기예요. 돈이 제일 정직하다. 돈을 봐라. 자, 그러면 돈은 이 박스권에 대한 신호를 우리한테 주고 있느냐? 박스권에 대한 신호를 주고 있느냐? 자, 보면 미국 2년물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조금 확대를 해야겠다. 자, 보세요. 미국 2년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4.3% 정도 되고요. 10년물이 3.68%, 한 3.7%로 합시다. 그럼 0.6% 정도로 이게 벌어진 차이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해요.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미래가 걱정이 가득하면 스프레드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오히려 줄었어요. 100베이스 포인트에서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금리 정점에 대해서 큰 돈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여러분한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시장 수많은 이슈들도 나올 거고 또 악재가 나오면 정부 대응 정책도 나올 건데 요 구간에서 전저점을 깨거나 위협하는 주식들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강남 기업들은 사도 다 돈 될 거야. 왜? 대세 하락으로 안 가. 구조적으로 가기가 어려워. 중금리 시대는. 요게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박스권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뭐 싸다라고 하더라도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회복한다라는 그 기준을 뭘로 세울 거냐를 보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기준. 회복하는 걸 뭘로 세워요? 여러분 나의 관심사항이나 나의 취미활동이나 이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예요. 양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양을 충족해 줄 거냐 보면 이거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100조 정도는 버는데 요번에 2023년도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50조 벌던 기업이 10조도 못 버니까 50조 미만을 떨어져서 2,500에서 막힌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반도체로 돈을 버는 기업이잖아요. 재고 감소되면 이익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되겠죠. 대신 그게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니까 하반기는 돌아서겠군. 그러면 폭락구가 나올 때 난 사야지. 배터리 1.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59,000원. 떨어질 때 나는 3박. 올라갈 때 셀톤도 같이.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시장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왔었을 때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하는 거지 도망갈 생각을 안 합니다. 요 기준을 먼저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또 금요일로 하면 그때 이제 종목 위주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정말 우량한 기업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역시 1등은 배터리 변함없고요. 2, 3등은 여기도 싸움이네요. 반도체 바이오 가운데서 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셨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뵙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연준의 피벗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예상을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돈들은 반응하고 있다. 돈들은 스프레드 축소에 대해서
50베이스 포인트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돈들은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반응하든 말든지 간에 6%로 가는 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지금 돈들은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전 그걸 봐야 된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내 의견을 사입하지 말고 돈을 봐야 된다. 돈은 반응하고 있다. 금리 정점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5%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만해도 사실 중금리인데요. 그래도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6% 이상의 금리 흐름까지는 좀 어렵게 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자금의 흐름은 벌써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대한 전략들을 또 금요일에 이어서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4월 1일 오후 1시에 저희 토마토 증권통해서 마련한 특별한 강연이 있습니다. K배터리 3대장부터 폐배터리까지 라는 시간이고요. 섹션 1에서 3까지 나눠서 자세하게 배터리에 대해서 해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오후 1시 현장에서 이 증권사 유명 애널리스트 직접 만나보시고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개장은 여기까지고요. 오전장 이어집니다.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